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관행에서 벗어나는 아이디어를 뜻하는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으로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2,000달러 달성에 나섭니다. 하얀 스케이트는 노르웨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당시 관행이었던 검정 스케이트와 긴 치마 대신 하얀 스케이트와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올림픽 3연패를 거머쥐었던 사례를 뜻합니다. 정부가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평균 18%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이 하나로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평균 메가바이트당 4.29원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미국을 제외한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는 2016년 상위 10%의 한국 근로자 임금 소득이 하위 10%의 4.5배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통계 자료가 있는 OECD 회원 10개국 가운데 5배인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컸고 3위인 헝가리는 3.7배로 4배가 채 되질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출생아 수가 3만 명을 넘지 못해 2달 연속 2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이는 1년 전보다 11.2% 감소한 2만 7천 명으로 10월에 이어 2달 연속 3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11월 기준으로 보면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어제장 좋은 흐름들 보여줬고요. 오늘장에도 이 흐름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은 보이는데 어제 그 힘은 조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거래소 쪽은 지금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강보합에서 지금은 또 약보합으로 움직였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철강, 화학 업종 등이 주로 오르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 주목하자 뭐 이런 얘기들 지난주에 많이 나왔었죠. 역시나 경기 민감주, 시크리컬 업종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단기 흐름에서는 지금 이 시크리컬 업종들이 가장 움직임이 좋아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니까 오늘 900선에 안착은 했습니다. 하지만 900선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진 못하는데 바이오주들의 선전이 오늘 돋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3인방 상승폭을 오후 들어 좀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빨간불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티슈진 등의 시총 상위주들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시장 모두 전기차 등의 정책 수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기타 정책 수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거리는 움직임은 여전합니다. 단기 저항선인 거래소 2530선, 코스닥 900선에 지금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고르기 장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혹은 뚫고 갈 힘이 좀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금은 쉬어가자라는 입장과 아직은 힘이 있다, 응축한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한번 예측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거래소 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거래소 쪽 지금 2,536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0.26포인트 말 그대로 거의 하락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중 흐름들 어떨까요? 일중으로 보시면 오늘 2,545포인트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현재 2,533포인트 부근,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힘은 많이 빠져 보이죠? 수급 주체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 사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여전히 기관이 좀 사고 있습니다. 개인도 1,542억 원 순매도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개인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빨간불인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일단은 지금 스탁이 조금 삼성전자만 나갔었습니다. 현재도 삼성전자만 나가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뭐 대장주다 보니까 확인을 제대로 하자 뭐 이런 의미겠죠. 12,000원씩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2위부터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현대차만이 2% 빠지고 포스코는 올라갑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 네이버,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네요. 현대차만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면 네이버와 KB금융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KB금융은 각각 1.3% 안팎으로 빠지고요. 삼성생명도 지금 1.87%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신한지주, 한국전력, SK텔레콤 가운데 상승폭도 크지 않고요. 신한지주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99포인트, 900선이 또 살짝 무너졌네요. 900선 안착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5포인트 정도 상승에 그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902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힘이 좀 다시 조금씩 빠져내려가는 모습인데 일단은 오늘 장에서는 900선 안착하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수급 주체 오늘 보시면 일단은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대주주 과세 요건의 강화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 모습인데 607억 원 정도 팝니다. 개인 기관 사고 있고요. 개인이 407억 원, 기관은 355억 원 순매수합니다. 기관은 전 주체가 소폭씩 골고루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자, 셀트리온부터 CJENM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 시간대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빨간불이었는데 지금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신라젠도 지금 어제 급등 이후에 쉬어가고요. 바이로메드만이 지금 16% 넘게 급등합니다. CJENM도 지금 살짝 쉬어가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티슈진, 메디톡스, 펄어비스, 포스코캠텍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만이 약보합권 수준입니다. 티슈진 많이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로엔이 오늘도 빠집니다. 3.11% 빠지고 파라다이스도 3.41% 빠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도 5% 올라가면서 어느새 주가는 86,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에 원달러 원일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10전 하락하면서 1,070원이 살짝 무너져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팀장님, 코스닥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라고 본다면 정책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퐁당퐁당 장세를 이어가면서 900선까지 지금 다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인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투심이 살아났다고 봐도 될까요? 네, 코스닥이 최근 다시 좀 흔들렸다가 900포인트를 넘어서는 이유는 아마 22일 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던 규제 혁신 토론회를 계기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혁신 성장에 대한 동력이 계속적으로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 몇 달은 되지 않았지만 규제 혁신에 대한 사례, 실질적인 어떤 규제 혁신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벤트성이 아니라 상시화, 시스템화 하려는 위원회도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겠다라는 명시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전 정권보다는 좀 더 신뢰도를 높여주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코스닥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38대 과제들을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제약바이오가 좀 많습니다. 그런 쪽들을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정책 동력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상승 추세는, 코스닥의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좀 무시를 못할 것 같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일단은 외국인 주주 과세 강화 법안 때문이라는 의견도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일단 외국인 과세 강화로 인해서 그런 혼선 그리고 부담, 이런 것들은 잠재적인 리스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MSCI에서 경고했던 것을 좀 비중을 줄인다, 한국 비중을 줄인다라는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MSCI 비중 조절은 어떤 그런 정서적인, 그러니까 감정적인 이유보다는 메솔로지로 인해서 기계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천 징수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 아닌 국가들이 7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전부에게 원천 증설한다는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불거졌던 좀 시장 투자 심리를 많이 자극했던 변수들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기재부에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정책 방향성이 빨리 결정돼야지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잠재적 리스크이겠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투자 전략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전기전자 업종이 좀 쉬어가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 시크리컬 업종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T주를 비롯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까요? IT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시즌 불확실성, 그리고 2018년 이익 전망치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투자 심리도 많이 악화된 상황인데요. 본격적으로 주도주로 자리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격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중요합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게 된다면 IT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빠르게 해소하면서 시장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실적 결과에 따라서 좀 탄력적인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크리컬 같은 경우는 최근 잘 가고 있지만 실적을 확인하려는 심리도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급등세보다는 완만한 우상향 흐름 그리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단기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스탠스를 말씀을 드리고, 중국 수주, 정책 관련주,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지만 정책 동력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조금씩 감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일단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발하셨네요? 이런 것도 또 알아봐 드려야죠. 예, 화상으로 연결이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들쭉날쭉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단기성 악재들이 있긴 했는데 큰 악재는 사실 대표님 아니었잖아요. 달라진 게 없다라는 부분, 그렇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계속 체크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하고 환율의 흐름, 우호적으로 변화된 뒤에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만 좀 급등락이 이번 주에 나타났다.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0 레벨을 하회한 이후에 약세가 지속되고 있죠.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장기 지지 레벨이 90에서 91 레벨 여기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고 내려오면서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이제는 87에서 90 레벨 구간으로 등락 구간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 한국 원화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형성하고 1070원대를 계속 넘나들고 있죠. 그러니까 희한한 현상이죠. 달러도 약세, 원화도 약세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 한미 통상 마찰 같은 경우도 이런 것에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러 측면에서 보면은 자국 내 산업이 강세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마찰이 한국 이외에 어느 정도 국가로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 회피 심리로 반영되면서 달러하고 유로의 선택적 요인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 약세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원화 측면에서 한국 원화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약세 요인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수출 호조세로 인해서 그동안에 경기 회복이 돼 왔었기 때문에 수출이 약간의 우려감이 번진다라고 한다면 경기 회복 쪽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하고 더불어서 이러한 재료하고 더불어서 원화 약세도 동반이 되는 그런 특이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이 길진 않겠지만
유동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 결과로 이러한 통상 마찰이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서 또 하나 체크 요인, 이번 달 말에 FOMC 일정, 이걸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 일정을 이제 공개할 예정인데요. 채권 발행이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러한 공급이 증가가 되면서 이제 금리 상승 요인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FRB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공급 증가가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물량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들 것이다. 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 들어서 지속 상승하면서 2.6%대 진입한 상황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후반까지 본다면은 금리 인상 또 몇 번 나올 테니까 2.9%대 진입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채권 물량, 발행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해서 이러한 채권 발행 일정이 나타나면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다음 주에는 또 이러한 점도 한번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주까지는 달러 그 반대쪽의 상품시장 쪽, 이쪽을 보면서 이 강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중반까지는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CRB 인덱스 같은 경우가 197 레벨에 이제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96 레벨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머징 마켓의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지난주와 같은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 모멘텀을 기반으로 유동성 흐름이 지속되고 또 상품시장 강세가 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선진시장하고 더불어서 이머징 시장의 동반 강세 흐름 가능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변동성이 지금 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하루하루 퐁당퐁당 장세, 코스닥은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러면서 어느새 또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900선, 거래선은 2540선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데, 일단 뚫고 올라가면은 더 간다, 이런 얘기들은 쉽게들 다들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를 뚫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퐁당퐁당하다, 퐁퐁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넘어가겠죠. 근데 그것이 올해 박스권이 종합지수로 봤을 때 한 2480에서 2530포인트 이 박스권에서 급등락을 좀 몇 번을 한 것인데, 오늘 이 상단을 볼 수 있는 2530포인트를 돌파 시도 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돌파를 시도하고 돌파가 됐다라고 치면 추세선을, 저항선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직전의 최고점, 그 점이 사상 최고점이고 2561포인트거든요. 다만 지금으로 놓고 봤을 때 25포인트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해서 시장이 조정을 보여왔지만 고점까지도 멀지가 않고 30포인트 정도만 추가하면 사상 최고의 얘기가 나올 것이고, 또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점을 만들어내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 할수록 기술적 흐름이 좀 좋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번 흐름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코스피 200, 또 선물주도 이러한 대형주만의 대가 아니라 이렇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 중소형주가 동반돼서 종목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점에서 투자자들에게는 더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그런 상승세가 아니라 상승 종목이 확산되면서 IT 업종의 또 지나친 확산도 아니라 그런 의존도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종목 수가 늘어나고 업종도 다양화된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한번 IT 업종을 봤을 때는 완전히 주도주가 상실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주도권이 상실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적 시즌을 맞아서 업종 내에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 다른 업종의 강세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기계나 운수창고, 철강, 에너지, 화학업종의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기 확산 모멘텀의 실질적 반영으로 해석해주는 것이 맞겠다. 한마디로 산업 사이클상 IT가 좀 정점을 쳐주고 난 다음에 이런 산업재 소재 섹터 쪽으로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동반 흐름이라고 나타나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IT 업종을 그렇다면 완전히 완전 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기대와 우려감이 좀 상존하면서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좀 깊게 살펴보면은 그러한 배경에 있어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감과 더불어서 지난주 후반부터 아이폰 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모바일 업황까지도 이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IT 부품 장비 업체가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한국의 모바일 업체만 이러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애플이 멀쩡하기 때문이죠. 주가가요. 보면 약간 좀 조정을 보였을 뿐이고요. 그래서 한국 부품업체만 왜 망가지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IT 업종 쪽으로 리스크가 약간 좀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대표적인 3D 부품업체 루멘텀 홀딩스가 주가 급락을 보였다는 점이요. 3일 연속 급락을 보이면서 15%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이게 그냥 중소형주로 꼽히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 이 캐피탈이나 블랙락이나 뱅가드 펀드 쪽에서 한 7%에서 10%까지 이 세계적인 IB가 지분을 보유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 유망 종목으로 이렇게 꼽았었죠. 그런 종목이 이렇게 내리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IT 업종의 약세, 이것을 우리 시장 쪽에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큰 변화의 흐름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아이폰 X 신제품 출시 당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물량보다는 고가 단가 위주의 전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 부품업체 쪽은 피해가 어느 순간에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아이폰보다 애플보다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그 점을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도 좀 이러한 리스크가 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2월 2일에 애플 실적 발표 나오죠. 그때 호재로의 반전에 대한 기대감은 좀 클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악재가 뉴스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멘텀으로 안정권 진입이 될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는 2월 초까지 한번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IT 업종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IT 반대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이 확산되고 있는 이쪽으로 우리가 좀 이번 어닝 시즌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보면은 오전에 60일 신고가가 무려 155개나 나왔습니다. 그것도 또 종목이 바이로메드, LG 디스플레이, 텍셀컴, 메디톡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업종들도 바이오나 IT나 엔터, 금융, 자동차 부품 이렇게 업종하고 특색 있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이런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다. 이번 실적 시즌은 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기회 측면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반길만 하고 한번 돈을 좀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기회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투자 전략 가져가기가 또 쉽지가 않은 게 갈지 안 갈지를 모르니까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큰 그림에서 봤을 때가 참 어렵거든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의 이제 기술적 긍정적인 변화가 지금 수급이 동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 확신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쪽 수급은 거래소 쪽은 약간 좀 강보합 정도고 선물 쪽에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지 않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하고 더불어서 기업 실적 발표가 집중이 되죠. 이번 주 후반부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반부 쪽에서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운빨을 바랄 것이 아니라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강세 쪽으로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돌려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주도 업종하고 종목 장세에 대해서는 IT하고 더불어서 이제 바이오가 업종 전체적으로는 좀 힘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 업종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종목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해서 좀 2등주, 3등주 쪽에서도 이렇게 신고가 흐름으로 진입하는 종목 쪽으로 기술적 흐름이 강화되는 쪽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실전 접근에 있어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돌파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그렇게 되면 과열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면서 과열 해소되는 단기 조정권에서 기회를 노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금리 인상기에 뭐 시크릿컬 업종이 좋다, 뭐 금융주들, 증권주들 더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크릿컬 업종은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건 맞는데 금융주나 뭐 증권주 사실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실 뉴스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바른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크릿컬, 그러니까 산업재나 뭐 철강 에너지 쪽의 화학업종 이쪽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흐름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것이 글로벌 유동성 흐름하고 더불어서 경기 확산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가능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금융업종 중에서 오늘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보험업종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저도 증권업종을 많이 20년을 다녀봤지만 이게 과연 수수료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화돼서 시장이 화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IB 쪽이나 기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형 IB를 추진하고 있는 그쪽 업종으로 좀 그런 업체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해서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아까 리스트 중에서 삼성증권이나 NH증권 같이 좀 대형사가 눈에 띄고 있죠. 지금 수수료는 몽땅 다 뭐 거의 공짜로 죽을 때까지 공짜로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살아난다, 거래가 많이 난다 해가지고 증권업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산업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그런 관점에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증권업종 쪽에는 좀 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업종에 대한 진단까지 또 상세히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온 이야기 정리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오늘도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2부에서 준비해놓고 있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죠. 이 번호를 통해서 지금 종목 상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지훈 차장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